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그 뉴스 업데이트 좀 준비를 했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조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겁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 투자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본 자료는 알파 멤버십 채팅방에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기업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업입니다. 서클을 한번 좀 뉴스를 볼 텐데, 서클이 이 세이프라는 곳과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스티튜셔널 커스터디 파트너죠.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서클의 주식 코인이 USDC를 사지 않습니까? 이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했다. 그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는 요 기업이 요 세이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기사를 볼게요. 요 기사는 14일 날 나왔던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자, On-Chain Asset Custody Protocol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세이프라는 곳이 이 On-Chain Asset 커스터디 프로토콜을 이제 제공을 하는 곳인데, 이게 뭐냐면 서클이 발행한 USDC를 기관이 안전하고 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온체인 에셋이 뭐냐? 자, 블록체인 상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 보관 시스템이다.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관리하는 곳이 세이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보면, 자, 우리 회사가 The companies aim to meet the increased demand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스터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들이 많이 이제 찾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제 그 기관들이 산 그런 코인들을 그 거래소나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보관하고 통제하는 방식의 수요가 최근에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클이 이 세이프랑 지금 파트너를 맺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institution ready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요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나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 규제, 감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만큼 이제 다른 곳보다 좀 안전하게, 뭐 다른 곳보다 안전하진 않지만 이 세이프라는 곳,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그 보관소가 좀 안전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제 얘네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직접 이제 보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을 기관들이 선호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클이 세이프랑 이런 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세이프 스마트, 그러니까 우리 그 세이프에서 제공하는 그 보관 시스템 있죠? 여기서 지금 거래된 게 65%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빌리언 달러 어치가 이 세이프 스마트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더리움, 베이스, 그 다음에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아비트럼이라는 네트워크에서 거래된 거래액만 189빌리언이고 이 189빌리언이 세이프 스마트를 이용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금이 이렇게 지금 그 세이프의 그런 이제 그 안전 그 프로토콜을 이용하더라라는 거, 이렇게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큰 규모의 서클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세이프와의 협력으로 마련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USDC 사용이,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로 하여금 USDC를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코인베이스와 지금 서클이 지금 미국 통화감독청에다가 우리가 신탁은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를 만든 이 서클이 더 이상 암호화폐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지금 미국에서 인정하는 뭔가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려고 변화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서클이 공식적인 은행 수준의 신탁기관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물론 가능성이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USDC가 앞으로 이제 규제 친화적이고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좀 굳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를 이제 이런 제도를
하지 않는 한 USDC 같은 민간형 디지털 달러를 뭔가 이제 좀 채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서클이 신탁은행이 되면 자, USDC는 사실상의 디지털 달러이고 믿을만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서클은 디지털 연준은행 역할의 일부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인만 찍어내고 거기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체급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클이 미국이 인정하는 디지털 달러가 우리가 추구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미 쪽, 아프리카나 개발도상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 일부를 USDC로 보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리핀,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송금 중심 국가가 해외 송금에 USDC를 표준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할 수 있다. 또 IMF, 세계은행, 다자개발은행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USDC를 이용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이 USDC의 유통량이 폭증을 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예치금이 폭증을 할 거고 이 예치금으로 서클의 이자 수익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정하는 이 은행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을 가지고 예치금을 가지고 얘네들이 다른 방안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파이가 정식 은행이 돼서 이 예치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이런 소파이 같은 이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노디멘션 관련된 뉴스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나노디멘션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나노디멘션이 인수를 했던 마크포지드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스펙트럼 네트워크라는 회사, 그 다음에 알로프트 에어로 아키텍트라는 회사, 이 두 가지 회사가 지금 마크포지드의 적층 그런 3D 프린팅 기술을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티파이드 파츠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지금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부품을 마크포지드의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게 되면 마크포지드를 이용을 하면 결국에 나노디멘션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이거 10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얘를 나노디멘션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좀 반가운 뉴스라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알로프트 에어로 아키텍트라는 회사, 그 다음에 스펙트럼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마크포지드의 3D 프린팅을 이제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좀 서티파이드 되고 약간 플라이트 레디, 그러니까 비행에 바로 쓸 수 있는,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비행 부품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포지드의 FX10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인테리어 파트, 그 다음에 라이팅 파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수개월 걸릴 것들을 수주 안에 끝내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장점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지금 6개월 걸릴 것들을 이제 몇 주 만에 이렇게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스펙트럼이라는 곳에서는 무려 10,000개의 부품을 지금 이 마크포지드 프린터를 이용해서 찍어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들을 이제 근대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타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부품 가느라고 비행기 못 날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메인테이닝 유지 보수에 굉장히 좀 좋더라라는 거, 이런 뉴스가 나와서 나노디멘션 주주분들 그 위로차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저도 나노디멘션 주주이긴 한데 이 기사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입니다. 버티브죠. 버티브는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주 고객으로 엔비디아 맞춤 이제 렉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800VDC 플랫폼 이 800VDC 플랫폼이 있는데 요거에 우리가 맞춤 설계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의 뭐 AI 팩토리를 이제 준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엔비디아 800VDC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맞춤 요 렉들이 있죠. 요 렉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순행식 파이프, 그다음에 전압 케이블, 뭐 전압 분배해주는 케이블,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버티브가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것과 현재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800VDC 아키텍처가 갖는 차이점,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다시 교류로 바꿨다가 직류로 바꾸면서 전력 손실이 한 10에서 1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이제 밀어주고 있는 800VDC는 AC에서 DC로 한 번만 바꾸면서 전력 손실이 급격하게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냉각 방식도 공냉에서 액냉으로 바뀌었다. 이게 액체로 이제 그 열을 낮추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 800VDC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고, 데이터 센터 파트너들과 함께 이 엔비디아 800VDC 아키텍처를 지금 표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표준화가 되는데 기여를 하는 게 버티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버티브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환 손실의 약 40%를 절감을 할 수 있다. 기존 대비 40%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냉각 효율을 대폭적으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동화된 전력 냉각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이런 소프트웨어도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요 표를 이제 캡처를 해서 보셔도 버티브를 앞으로 투자할 때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티브의 주가는 177.82달러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처음으로 리뷰를 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는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버티브도 덩달아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거 실적 나오면 한번 리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티브 같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플루언스 에너지 이제 왜 오르고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냐면, 얘들 백로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4.9빌리언 달러의 백로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기사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쪽, 이제 폴란드 쪽에다가 이제 세울 에너지 저장 장치에 지금 채택이 됐다라는 이제 뉴스를 제가 저번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거 말고도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자, 플루언스가 토치클린 에너지랑 지금 뭔가 파트너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얘가 하는 일, 플루언스가 하는 일과 토치클린이 하는 일이 다른데, 그래서 결국 이제 160메가와트 퍼 640메가와트 시에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네들이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가 지금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윈체스터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프로젝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지금 미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형광펜을 그어놨는데, 자, 이 윈체스터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솔라 플러스 스토리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린토치가 이 솔라를 이제 태양광 패널을 깔고요, 여기서 생기는 잉여 에너지를 플루언스의 그리드 스택 프로 5000을 이용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위치 어디입니까? 여기 나왔죠? 애리조나에,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코카이스라고 해나요? 코카이스 카운티에다가 요거 그리드 스택 프로 5000 쫙 깔아서 2027년까지 요거 완성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찾아봤는데, 지금 640메가와트 시라고 얘기를 하면요, 총 배터리 용량입니다. 이거 조그만 도시의 피크 타임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온 요 카운티, 이 코카이스 카운티인가요? 이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카운티의 전력을 좀 이제 얘네들이 애리조나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게 그리드 스택 프로 5000 시리즈, 요걸 지금 깔았다라는 거고, 요거 한 100기 정도 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계산을 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들 때문에 플루언스 에너지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데이터 센터, 방금 제가 이제 버티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죠.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서버, 냉각 장치, 네트워크 장비 등 얘네들이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이 데이터 센터는 3중 전력 안정화 계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주 전원입니다. 두 번째가 비상 발전기고요. 세 번째가
UPS입니다. 요 UPS가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죠. 순간 정전 방지용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쓰는데, 예전에는 이 UPS에다가 납축 전지를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리튬 이온 기반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로 대체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기업들의 뭔가 이제 매출이 같이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전략도 쓴다고 합니다. 이게 이 전기 요금이 피크 시간에 많이 쓰면 이게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대낮에 요럴 때.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전기 가격이 가장 비싼 요 피크 시간대에 이 전기를 일반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끌어다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 영업자, 운용자는 이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는 플루언스가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가 아직도 많이 내려와, 이제 아직 전고점 아직 돌파할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오고 있다. 요거 한번 관심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레드와이어 뉴스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레드와이어에 이제 엣지 오토노미 있죠? 엣지 오토노미에 스토커가 있고, 레드캣에 지금 틸 드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드론을 지금 통합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14일날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이 엣지 오토노미가 이제 운용하고 있는 이 스토커가 굉장히 큰 드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100km 이상 날아가는 드론인데, 요게 이제 모듈러 오픈 시스템 어프로치에 줄여서 이제 MOSA라고 하는데, 어떠한 특정 모듈을 이 스토커에다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커에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인테그레이트 컴팩트 드론입니다. 바로 이 지금 레드캣 홀딩스가 만들고 있는 이 틸 드론을 스토커에다가 이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이 스토커가 캐리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캐리어가 스토커면요, 요 아래 이런 인터셉터처럼 얘가 이제 그 틸 드론이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한 100km 를 날아갑니다. 100km를 날아가 스토커가 날아가면 여기서 이제 틸 드론을 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짧은 구간을 얘들이 이제 뭐 정찰을 한다거나 요런 식으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요거를 위해서 지금 엣지 오토노미와 레드캣 홀딩스가 그 스트래티직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신박한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최근에 이제 레드와이어가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레드와이어의 매출이 추후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정리를 했습니다. 신박하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최근 레드와이어 차트를 보면 레드와이어 차트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내려왔죠. 저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요때 안 팔았어요. 왜? 저는 레드와이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와이어가 지금 현금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뭔가 이제 레드와이어를 좋게 보시고 믿음이 있다면 그냥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저는 이제 이어서 우리 알파 멤버십과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버키582님, 스테버 웍스님 감사드리고요. 신당동 협착이님, 레짱님, 나라라님 감사드립니다. 자, 김코님, 권혁대님, 수리님, 김성길님, 고결은 사형제님 감사드리고, 팀서님, 리프리스트님, 병택방님, 소맥님, 베타오메가님, 제루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이 알파 채팅방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면서 뭐 이제 시황도 좀 얘기를 해보고, 뭐 특정 기업 주가가 왜 이러냐, 우리 힘내자, 뭐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하는데 참 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투자 지금 요 자료도 이제 보내드리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한번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피아노 모스코님, 주화0427님, 테라포밍님, 올웨이즈맨님, 쿼티쿼티님, 그렇군요님까지 알파 멤버십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파 오메가 서포터즈 여러분들께도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새로 가입해주신 JHL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 정도로 줄이고 저는 다음 영상 또 이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 정도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